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가 재선에 도전하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매칭 펀드를 거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맨해튼 K타운 전철역에서 72세 남성이 선로에 밀쳐졌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집주인이 브로커피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최근 한 달간 미확인 비행 물체가 잇따라 목격돼 트라이스테이트가 괴비행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가 재선에 도전하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매칭 펀드를 거부한다고 밝혀 그의 재선 캠페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위원회는 16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가 운영하는 매칭 펀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릭 아담스 시장 재선 캠페인은 $43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재정위원장은 아담스 시장 캠페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선거자금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 캠페인은 최근 3개월 동안 총 268건의 매칭 펀드 기부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4건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했습니다. 기부금이 적시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아담스 캠페인이 백업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뇌물수수, 불법 선거 자금 모금 등 5개 혐의로 현직 시장 최초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K타운 전철역에서 72세 남성을 선로로 밀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72세 피해 남성은 15일 오후 12시 15분경 맨해튼 34가 헤럴드 스퀘어 F 전철을 기다리던 중 한 남성이 그를 이유 없이 선로로 밀쳤습니다. 다행히 열차가 진입하기 전 시민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선로에서 구조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부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용의자는 도주해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선로 밀치기 묻지마 범죄가 뉴욕시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철 승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서는 브롱스 전철역에서 74세 남성이 20대 남성으로부터 선로에 밀쳐졌고 지난 10월에는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역에서 82세 여성이 선로에 밀쳐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피가 내년 6월부터는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침내 제정됐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이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6월부터 발효됩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최근 한 달간 드론 등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잇따라 목격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요청하는 등 트라이스테이트가 괴비행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뉴욕 뉴저지, 특히 뉴저지 지역에서 최근 한 달간 괴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3,000건을 넘어섰고 특히 괴비행체가 1개가 아니라 10개 이상 동시에 출현했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분명히 전례가 없는 기이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적국 등을 비롯한 외국에서 개발한 첨단 무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외계인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도 어제 이 같은 괴비행체는 즉각 격추시켜야 한다고 주장,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3일 오렌지 카운티의 스튜어트 국제공항 상공에서 괴비행체가 목격되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연방정부의 괴비행체를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요청했고 빠르면 오늘 중 뉴욕 뉴저지 일대 이 같은 장비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스튜어트 국제공항은 뉴욕시 북쪽 60마일 지점이며 민간 여객기는 물론 스튜어트 공군기지가 있는 국가안보시설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뉴저지 주민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즉각 공개해야 하며 안전을 강화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 계획 취소나 완화를 건의하는 기업들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마이 동풍격으로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철회와 회피를 위해 로비 회사를 고용, 트럼프 참모들을 접촉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트럼프 측근들도 기업들이 고용한 컨설턴트 등에게 트럼프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일기 때 행정부 요직에 기용됐던 로비스트는 고객사들에게 트럼프의 관세 공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비하라고 권고하고 트럼프를 말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대체로 깊은 밤에 관세 구상을 SNS를 통해 발표했으며 이 구상을 사전에 측근 참모들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일부 구상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 지명자들과 논의했지만 SNS를 통해 발표할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는 상대국의 협상과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전술로 실제로 고액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의 한 측근은 캐나다, 멕시코 등 나프타 국가는 관세 부과 대신 협상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패권 경쟁 등을 의식,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뒤 보편 관세 부과 등으로 수입 상품 가격 인상이 확실시되자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와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닥치는 대로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한 미국인들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을 계획보다 앞당겨 바꾸고 있으며 커피와 올리브 오일 등 식품까지 사들여 쌓아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가 내년에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날 지난달 같은 조사 때 10%에서 2배 반 이상 급등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또 크레딧카드닷컴이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1이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로 상품을 평소보다 더 많이 구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도 향후 12개월 내에 TV를 사겠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12주 내로 TV를 사는 것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캐나다, 멕시코 수입품에 별도로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등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많이 인하할 여지가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이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내년 말 연준의 기준금리가 3.5% 또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같은 조사 때 경제학자 대부분이 금리가 3.5%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는 크게 다른 겁니다. 특히 이번 조사 응답자 중 60% 이상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대다수는 보편적 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한 고유 관세 등이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0% 이상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 소비자 지출 지수가 2026년 1월까지 2%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는 지난 9월 조사 때 35%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물가 상승은 이제 거를 수 없는 현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준 출신 경제학자는 지난 몇 달간 노동시장의 악화 가능성은 조금 줄어든 반면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약간 정체됐다. 물가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막바지 어려움이 있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재무부 출신의 경제학자도 연준이 이번 달, 즉 12월 금리를 내린 뒤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이며 내년 1년 내내 동결을 계속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했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1월 개원하는 제119대 연방하원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백인 남성이 독차지, 정치권의 성별 격차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공화당 하원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차기 하원의 상임위원장 17명을 발표했으며 이 중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은 단 한 명도 없고 또 여성 의원도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의 상임위원장 자리 17개 모두를 백인 남성이 차지하게 됐고 여성 상임위원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2005년에서 2006년까지의 제109대 하원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의회는 한국과 달리 한 명이라도 많은 의원을 배출한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제도이며 공화당이 다수당인 현 118대 의회에서는 여성 상임위원장이 17명 중 3명을 차지했습니다. 3명의 여성 상임위원장 중 2명은 올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자진 은퇴를 택했고 올해 81세의 버지니아 폭스 의원은 올해 11선에 성공했지만 상임위원장 임기 제한에 걸려 상임위원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스티비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남북 국경 경비 문제부터 미국산 에너지 생산, 바이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싸움, 지역사회 치안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임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칼리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의 유색인종이나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다시 킹달러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월스트리트 주요 금융기관들은 내년에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트럼프 당선 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서 금리 인하가 늦어지게 되면 미국과 외국과의 금리 차가 커지고 돈이 미국으로 몰린다는 점에서 달러화 강세가 예상됐지만 내년 말 달러화 가치가 현 수준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 금리가 인하됐고 이번 달에도 인하되면 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들게 돼 달러화를 보유할 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비달러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시티그룹은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정책이 달러화 강세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달러화 약세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P모건도 연준이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금리의 이점을 상실하면 달러화 약세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달러화에는 이미 낙관적 전망이 너무 많이 반영됐으며 유럽 등 미국 외 지역의 경제가 서서히 살아난다면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내년에 글로벌 경제가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최측근 잉그리드 루이스 마틴 고문이 15일 돌연 사퇴했습니다. 맨해튼 검찰청이 이번 주 내로 마틴 고문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반값 메트로 카드를 터치형 요금 지불 시스템 옴니카드로 교체함에 따라 시니어 등 할인 요금을 적용받는 승객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탭투페이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만나 1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관계자들을 소집해 우정국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묻고 우정국의 적자를 연방 정부가 보조해서 안 된다는 우정국 민영화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두 번째 임기에도 연간 40만 달러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8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유튜브 TV는 내년 1월부터 월 구독료를 기존 72달러 99센트에서 82달러 99센트로 10달러 인상합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콘텐츠 제작비 증가에 따른 조치라고 유튜브 측은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2개의 접는 기기와 기존 아이폰보다 두께를 줄인 초박형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폴더블 중 대형 기기는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됐고 접힌 화면을 펴면 데스크톱 모니터만한 19인치로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각각 85위, 99위에 올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최저 기온은 3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5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